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 시 살까 말까 고민되시죠? 입니다. 네, 부동산 이제 투자할 때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되실 때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시나요? 부동산 투자는요, 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3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상담을 너무 자주 와서 알게 되는 이제 사이입니다. 근데 이분은 남편이 그 당시에 은퇴를 한 4년 정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월세를 받을 그런 이제 건물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찾아오시는 물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해드렸는데 그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래서 처음 봤던 그런 물건들이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비교적 좋은 걸 찾게 돼서 결국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의 종류, 또 상태, 연식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이 고객처럼 조그마한 꼬마 건물을 매입하려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건물의 연식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들어보셨나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되게 학문적이고 어려운데요. 오늘 내용은 좀 실무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가 방식입니다. 자, 원가 방식은 이제 비용 방식, 또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그 원가를 이제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분석하면 공급자가 이것을 만들 때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원가 방식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 서대문구의 다가구주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축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땅의 크기는 54평이고요. 이 건물의 연면적은 100평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가격이 22억이래요. 그러면 이 22억이 비싼지 싼지 또 적당한 가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부동산은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죠? 네, 땅의 가격과 이 땅에 있는 건물에 지을 때 들어간 비용으로 알 수가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54평입니다. 자, 이 지역 평균 땅의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54평 곱하기 1,800만 원 하면 땅의 가격은 한 9억 8천만 원. 자,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건물 가격을 책정을 해봐야 되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가 평당 한 600만 원이라고 하면 6억이죠. 그리고 이거 위에 뭐 설계비, 대출받아서 집을 짓는다면 대출이자, 기타 용역비, 또 민원비용 이런 걸 해서 한 1억 2천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 건축비와 토지 가격의 한 5에서 10% 정도 잡으면 되는데, 그 중간 잡아서 1억 2천을 잡았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이거의 원가는 17억이죠. 17억. 근데 이 건물이 22억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비싼 걸까요? 이걸 단순히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을 지은 사람이 17억에 지어서 바로 17억에 팔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급자도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여기 17억인데 판매 가격이 22억이에요. 그럼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죠. 좀 비싼 듯 보여요. 그럼 이게 정말 비싼지를 이 수익 가격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판단이 됩니다. 수익 방식은 뭐냐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계산하는 투자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 그 부동산의 가치이고, 그 가치가 이제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으로 수익률을 분석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건물이 22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보증금 5억이 있고 월 임대 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22억에 사고 보증금 500에 월 임대 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그 서대문구에 있다고 하면 이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자, 이때 원가 방식으로는 계산이 나왔는데 수익 방식을 같이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분모는 총 들어간 비용 마이너스 보증금. 그럼 22억에서 5억을 빼고요. 분자는 뭐가 되죠? 연간 임대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월 임대 수익 곱하기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임대 수익이 되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수익률이 2.8%가 나왔어요. 이걸 할 때 대출을 상당 부분 끼워서 할 건데 대출 금리가 3.2%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나온 임대 수익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온 월세로 대출이자 내기도 부족한 거죠. 이렇게 썩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원가 방식을 통해서 이 부동산에 객관적으로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그 원가를 알아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게 비싼지 싼지 잘 감이 안 온다고 하면 수익 방식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를 통해서도 결정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비교 방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방식은 뭐냐면 내가 살려는 대상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 또 임대 사례를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제 주택을 판단할 때 하는 방식이고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물건과 아주 유사하거나 같은 물건의 그 인근에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규모, 비슷한 조건을 가진 건물의 거래 사례 또 임대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물건을 찾아서 분석하다 보면 이 원가 방식으로 나온 금액이 20억인데 나온 물건도 20억일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물건은 비교적 좋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걸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하면 그 시간도 거의 1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 요인도 있잖아요. 이거 위험 없이 내가 원가 방식으로 똑같은 금액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물건은 비교적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외에도 수익 방식과 비교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려할 것들이 있죠. 뭐죠? 이걸 살 때 세금이 항상 따라가잖아요. 지금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1주택자가 주택을 또 하나 사면 8%고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12%예요. 10억짜리면 1억 2천이 세금이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비주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이렇게 세금 관련된 부분도 투자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고 내 투자의 목적에 맞는 물건을 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남편 명의로 할지 또 아내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또 기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수입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플러스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정말 어렵죠? 네. 일반인들이 혼자 판단하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꾸 연습하면 보이게 되거든요.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물건이 많이 나와져 있죠.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가 방식, 또 수입 방식, 비교 방식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또 수입 방식으로 하는 방법, 또 비교 방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